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녹화하는 영정부터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대표님이 좀 지시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일본의 지난 참여 선거 이후에 이제 군소정당이 어떻게 이제 태동하고 발언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혁명21 아직 군소정당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정치적인 이제 그 색깔이나 배경이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일본의 정치,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었죠. 여기 우리는 대통령제고 거기는 의원 내각제입니다만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이제 서로 벤치마킹 할 게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일본 그 참여 선거 때 나타난 군소 정당들의 동태,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좀 있는지 그걸 이제 간단히 좀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양원제인데요, 의원 내각제. 그래서 이제 중의원 참여원이라고 있습니다. 중의원은 미국 같으면 이제 하원에 속하는 게고 참여원은 상원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기가 6년인데 3년마다 이제 절반씩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바꿉니다. 한꺼번에 바꾸질 않고. 그래서 이번에 참여 선거가 이제 기존에 총 248석인데 그게 다 바뀐 건 아니고요. 이제 절반만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자민당, 공명당 이 이제 연합이 이제 완전히 개헌선을 확보를 했습니다. 총 146석. 그러니까 125석보다 하나 높은 126석만 확보해도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건데, 146석이니까 넉넉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최대 화두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그게 아마 개헌 자체가 구체화되면은 또 기회를 봐서 이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렇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전후에 자민당이 계속 이제 독주를 했었는데, 간혹가다 이제 사회당 계열 야당이 이제 정권을 잡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하토야마 정권, 소위 말해서 아베가 되기 전에 하토야마 정권이 일본 역대 내각 중에는 가장 약했다, 가장 무능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센스랄까 국제 감각이 없었던 그런 아마 정권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절대 아마 사회당이 정권을 잡을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야당에 이제 계속 분파가 생기고 갈려나가고 하면서, 지금은 사실은 자민당 거의 독주 체제, 1극 체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민당의 정면으로 대항할 정당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ip은 민주당이라든가 국민민주당 이런 여러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선거에 나타난 것처럼 어느 야당 어느 하나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베가 이제 죽으면서 동정표가 실리면서 완전히 이제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추가적인 조건이 갖춰졌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 들어서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아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명함이 많이 엇갈립니다만, 일단 확실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라이답게 죽었다.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가 그 끝까지 이제 관철시키려 했던 정상국가로의 길, 개헌, 이런 걸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초석을 닦으면서 그게 결국 자기 죽음과 맞바꾼 거죠.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민당이 독주하는 것과 비례해서 야당이 지금 계속 이제 약세, 이번 참여 선거에서 가장 이제 그나마 제1야당이라 할 수 있는 입헌민주당도 이제 의석을 잃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특이한 현상이 생겼냐 그러면은, 이렇게 아마 집권 여당이 독주하는 체제가 되면 대개 우리 같으면 이제 야당이 흩어지는 야당이 이제 단합을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합집산 결속을 하고 이때 야당 단일화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일본은 그런 게 없이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는 기존 야당들이 더 세분화되는, 그러니까 자잘한 군소정당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본의 야당이 이제 좀 반성을 해야 될 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 기존의 자민당과 대립하던 세력이 컸던 제1야당이 일본 국민들, 그 다음에 일본의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갖다가 거의 반영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자기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당 이데올로기 있고 당 강령이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변하는 정치적 이제 그 세태에 맞게 신축적으로 거기에 부응하면서 여러 가지 자민당이 놓치고 있는 그런 의제들을 발굴하고, 소위 말해 소수민족이라든가 일본의 어떤 소수집단,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그 사람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 갖다가 정치적 영역에서 분출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미흡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민당이 잘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이제 제1야당 세력들이 너무 무르길게 했다라는 걸 갖다가 이번에 이제 왜 야당이 더 세분화됐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아마 쉬운 말로 언론에서 이제 그 소수 정당, 군소 정당들의 약진, 이게 두드러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거의 의석을 하나도 가지 못했던 정당 두 개가 비례대표제 의석을 가지게 됐다는 건 이제 충분한 뉴스
이슈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터넷인데,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좀 유달스러운 편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아날로그 그 체제 속에서 이제 만족을 느끼는, 물론 이제 인터넷 시대로 넘어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과거 방식 그대로 이제 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 이제 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식당에 가면은 거의 대부분이 카드를 쓰지 않거든요. 다 현찰로 주고받고, 실제 카드, 현금 카드라든가 그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데가 뭐 백화점하고 책방 정도지 대부분 이제 현찰로 거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걸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일본에 약간 그런 특색들이 묻어나는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뭔가 하나 이제 인기 종목이 싹 이제 도입하게 되면은 모든 체제를 그게 이제 맞춰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성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그런데 이제 보수적이고 좀 느리다고 할까요? 적응력이 느리다고 할까?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놀라운 거는 인터넷의 위력이 정말 대단했다. 어떤 게 얘가 있었냐면은 참여 선거에서 소위 말해서 특정 이익 집단들이 어느 당에 누구를 갖다 지지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자민당의 한 비례대표 후보가 아무런 후원 단체 없이 1위를 했거든. 가장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니 아까마츠 켄이라고 만화가입니다. 만화가. 그렇게 뭐 인류 만화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민당 비례대표가 나오면서 아무런 후원단체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순수하게 인터넷만 가지고 승리를 쟁취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정치사에서도 상당히 이제 획기적인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는 이제 논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NHK당, 그러니까 NHK 공영방송 수신료 거부 정당이 이제 비례대표 한 표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정당, 이거는 우익 포퓰리스트입니다. 요 당도 이제 그 한석을 얻게 됐는데, 이 두 정당의 특징을 보면은 철저하게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NHK당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자민당을 포함해서 이제 거대 정당을 다 포함해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활용한 정당으로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정당 같은 경우에도 이 참정당은 이제 유튜브보다는 이제 트위터 쪽에 더 아마 강점을 둔 것 같은데, 이 참정당이라는 정당은 그 이번에 유튜브를 가장 많이 활용한 정당 후보들을 갖다 10명을 뽑았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뽑았던 거죠. 10명을 뽑았더니 그 중에 5명이 인터넷을 가장 많이 활용한 상위 10명 중에 5명이 참정당 후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번에 군소정당들이 얼마나 그 인터넷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경향은 아마 점점 더 강화되고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군소정당의 대표님이 이제 그 일본의 이번에 약진한 군소정당들을 좀 분석을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게 뭐냐라는 것 같아 저한테 이제 어사이먼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 3개 정당, 그러니까 NHK 당이라는 거하고 참정당, 그 다음에 레이와 신생구미, 요 3개 정당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만 표로 간단히 작성을 했습니다. 표 간단히 작성해서 언제 창당이 됐고, 그 다음에 당원 수가 얼마며, 그 다음에 당 수가 누구, 이제 그 정치적 스펙트럼이 어떻다, 그 다음에 주요 정책들은 어떻다, 간단하게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 군소정당들이 처음에는 소위 말해서 장난 비슷하게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출발을 했죠. 가장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소위 말해서 NHK 당이라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당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시민사회의 욕구라든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걸 갖다 반영하면서 그걸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정당의 사명인데, 이 정당은 출발부터 우리는 NHK 수신료 안 낼래라는 이 하나의 테마만 가지고 출범한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퓰리스트 정당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이 정당이 지금 일단 의석을 하나 확보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인데, 기존에 이제 이 정당이 오로지 이제 방송료 수신료를 안 되겠다는 것만으로 계속 이제 지탱을 하다가 이번에 의석을 하나 얻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 경제, 뭐 사회문화, 뭐 종교, 외교, 국방 이런 그런 이제 주요 테마에 대해서 이 당의 입장을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NHK가 뭐 NHK 수신료를 안 내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NHK 이 방송계라는 게 상당히 이제 그 문제가 있는 방송이냐라고 말씀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뭐라 그럴까 전 세계 공영 방송 중에 영국의 BBC하고 NHK가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KBS에 비하면 굉장히 공정한 기사를 내보내는 방송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공영방송인데 우리는 KBS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를 갖다가 받으면서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NCK는 광고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신료가 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수신료를 거부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본의 국민들이 부분적으로 분노했다면 오히려 더 분노해야 될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죠. KBS는 정치 세력이 바뀔 때마다 거기 가서 이제 아양에 떠는 그런 것들 스스로 공영방송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으로서 또 코마셜리즘에 완전히 이제 흡수돼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돈놀이 장사하는 광고를 수입을 올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의 중립도 지키지 않고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보다는 우리가 그런 정당을 KBS 수신료 거부 정당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뭐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정당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정치에 참여한다는 뜻의 참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말하면 산세이도라는 건데,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우익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적 대안들이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 일본의 교육 엉망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환경. 이 환경은 단순히 산에 나무 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청정한 어떤 그런 주변 환경을 가꾸자 그런 걸 떠나서 아주 복합적인 인간의 어떤 그 다양한 삶이 이루어지는 그 전체적인 환경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녹음이 우거지고 이제 CO2를 갖다가 이제 뭐 억제하고 그런 차원의 뜻이 아니고 생물학적인 뜻이 아니고 아마 범사회적인 뭐 인류학적인 그런 환경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일본의 스테이트푸드, 국가. 일본 국가를 갖다 좀 제대로 똑바로 좀 세우자.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 당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개헌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세 가지 테마를 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넘치는 뭐 전 세계 어디 보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자유주의가 이제 형성되면서 자본이나 노동의 이동이 굉장히 원활하게 됐었죠. 그래서 일본도 지금 외국인이 넘치 흐르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중국인이 그 200만 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지자체에서 외국인들한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참정권을 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보면은 사실 우리하고도 맞는 게 있죠. 그래서 참정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 3개 정당 중에 아마 참정당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정치적 스펙트럼 성향, 그 다음에 좌, 극좌, 극우, 그 스펙트럼을 놓고 볼 때는 가장 아마 혁명 21과 유사하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쪽이 훨씬 더 정교한 거죠.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다 이제 어떤 그 분석과 대안을 갖다가 정치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좌표를 설정하고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정당이나 NHK당 이런 정당, 이런 군소 정당들이 내세운 내용들과는 혁명 21이 훨씬 더 정교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정당은 이번에 일본 언론에서 이제 굉장히 높게 다뤘었는데 아마 기존의 어떤 보수파들, 자민당을 지지하던 보수파들이 이제 좀 지겨워서 참정당, 산세도 쪽으로 많은 숫자가 빠져나갔다. 그런 일종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한석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레이와 신생구미라는 건데, 뭐 구미라니까 꼭 조폭 집단 같죠. 근데 요거는 이제 좌파 포퓰리즘입니다. 좌파 포퓰리즘인데, 그렇다고 해서 좌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배관시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좌파라고 할 경우에는 되게 주사파라든가 뭐 정교조 이런 이상한 집단들,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집단들을 갖다 그렇게 우리가 정치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만약에 좌익 포퓰리즘을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주사파라든가 친북, 종북, 친중 노선을 걷는 사람들과는 별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그런 선입관을 버리고 이 정당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와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일본 그 황제 연호입니다. 일본 천황의. 그전에는 헤이세이, 평성이었죠. 근데 좀 웃기는 게 이 당수가 오래전에 사실은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천황제의 이제 폐지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을 비력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름에 지금 연호, 레이와를 앞에 갖다 붙인다? 근데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황제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천황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여패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레이와 신생구미라는 이름의 정당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번에 갓 등장한 건 아니고요. 이미 이전의 선거에서 이제 상당히
약진을 했었고, 기존의 그 참정당이 이제 8만 명 정도의 이제 당원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9만 3천까지 이제 늘어났는데, 이 레와 신생구민은 무려 이제 20만이 넘습니다. 당원들이 20만이 넘고, 그 다음에 NH개당하고 참정당이 겨우 비례대표 한 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참의원에. 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의원에 3명, 하원에 3명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참의원에 2명. 그래서 이미 국회의원이 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제 중堅 정당으로 그렇게 올라섰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당은 이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신 박약이라든가 이런 사람까지 국회의원으로 이제 임명을 하고 임명에 선출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물 보호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그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그 일본 내에 이제 소외된 계층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는 좌익 포퓰리즘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혁명 20일간에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그런 정강 정책들도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없애라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 뭐 이런 거는 이제 혁명 20일하고는 이제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만, 여하간 일본에서 이 기존의 이제 좌파 정당들, 기존의 사회당 계열의 정당들이 제대로 이제 국민들의 정치적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상당히 좀 라디칼한 이런 정당이 아마 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당수가 양하고 또 다루는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분을 기억할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원래 영화배우 하다가 자민당 국회의원 하다가 그걸 때리치우고 이제 자신만의 이제 정당 레이와 신생구민을 만들었는데, 옛날에 그 한 10년 됐나요? 장동건이하고 오다기리조가 나오는 마이웨이라는 영화였었죠. 전쟁 영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인 오다기리조하고 장동건이가 같이 일본 군대에 있다가 이제 소련하고 노무항 전투에서 소련군하고 싸우다가 포로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또 독일군에 입대해가지고 나중에 미군하고 노르망디에서 싸우다가 오다기리조만 살아남고 장동건이는 죽고 하는 그런 이제 돌인데, 거기에 이제 그 조연으로 나옵니다. 야마모토 타루라는 아주 악질적인 이제 일본인 그 군조 상사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아마 이 사람 아마 얼굴이 익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해서도 이제 상당히 이름을 날렸고, 영화 배우니까 이제 말도 잘하죠. 그리고 지금 NHK나 그다음에 참정당이 지금 겨우 이렇게 의석을 얻었습니다만, 이 정당이 이제 역사가 좀 깊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이 이제 단순 지금까지 군소 정당에서는 소위 말해서 중堅 정당으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를 구축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세 정당에서 우리가 좀 얻어야 될 건 뭐냐, 좀 봐야 될 건 뭐냐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SNL으로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게, 대표님께서도 이제 그 적시하셨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1야당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일당 독주, 자민당의 독주 체제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SNS의 여러 가지 군소 정당들이 이제 활약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입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구축하기가 쉬운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대 정당, 좌우의 양대 정당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터넷만, SNS만 가지고 당세를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좀 난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기존의 SNS가 아닌,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식 방법으로 그럼 우리가 약진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SNS로 승부를 가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좋은 사례였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군소정당, 이런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새로 확대할 거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역사를 보건대 기존의 군소정당, 아무것도 아닌 정당에서 출발해서 정권을 잡은 경우는 가장 극단적인 게 히틀러의 나치당입니다. 국가사회주의 노동당. 그거였죠. 정말 아무 존재 가치가 없었던 불과 7명의 지도원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나치당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사실은 아주 미약한 거죠. 혁명에 성공했던 쿠바의 이제 피델 카스트로 12명이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라울 카스트로, 그다음 체 게바라, 그다음에 까밀로 데 시엔푸에고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혁명가들, 그 유명한 혁명가들하고 출발할 때 거의 뭐 12명밖에 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혁명을 한 정당이니까 그렇다 치고, 기존의 어떤 그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를 활용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아무것도 제로에서 시작한 군소정당이 정권을 잡는 경우는 정말 희박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역사적으로 몇 개 존재를 확인하기가 힘든 상태인데, 그럼 이런 정당들이 어때 약진을 하느냐 하는 거는 경제위기가 도달했을 때입니다. 근데 경제위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제가 폭망해야 이런 군소정당들이 이제 활기를 띨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지금 일본처럼 독주하는 자민당이라든가 그러면 한국에 있는 민주당이나 어떤 국민의 이제 힘당이 저것들이 아마 정치를 갖다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좋은 정책들을 구현을 해서 사회를 안정적 기반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군소정당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두 정당들이 삽질을 하고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경제가 파탄이 났다 할 경우에 되게 유권자들은 나중에 정권을 창출할 여력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 급한 게 자기들의 어떤 요구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군소정당들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남았던 군소정당이라든가 이번에 의석을 얻게 된 정당들 이걸 보게 되면은 일본 경제가 또는 일본 정치 사회가 안정적 기조에서 더 이상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가 힘들다는 걸 갖다가 반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이 조그마한 군소정당들이 의석을 가지게 된 걸 갖다가 그렇게 녹록지 않게 보는 게 이번에 아베가 죽으면서 완전히 군소정당을 쓸어내고 기존의 자민당이 완전히 독식할 줄 알았는데 물론 자민당이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소한 굉장히 지역적이고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군소정당들이 약진했다는 겁니다. 의석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와 신생금이 같은 경우에는 총 5사람을 국회에 내보내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냈기 때문에 결코 이를 갖다가 이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일본 그 언론이라든가 정치 논객들의 이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번에 그 일본 정치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NHK 정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참정당, 레이와 신생금이 이게 우리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거는 얘들이 만든 콘텐츠의 주요 내용이 아니고 얘들이 만든 테크닉들입니다. 외부적인 테크닉들 어떻게 해서 의석을 얻어 나가는가 어떻게 해서 선거 국민들을 갖다가 기존의 거대 여당, 야당으로부터 뺏어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전술적 테크닉을 갖다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이제 레이와 신생금이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신선하다고, 이름 그대로 신선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이 정당은 소위 말해서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조라든가, 정치 집단이라든가 다른 특정 정당의 이제 후원이나 기부를 일체 받지를 않습니다. 레이와 신생금이. 야마모토 타로라는 사람이 대표를 하고 있는 이 정당은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는 그 어떤 종교적 집단이나 어떤 다른 정치 집단이나 또는 기업이나 노조나 거기와 연계를 맺고 후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이 자기들의 돈을 내서 들어오라는 거죠. 근데 레이와 신생금이는 이제 당비가 좀 비쌉니다. 이제 월 당비가 우리 돈으로 4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50만 이상을 내야 되는 거죠. 다만 그렇게 해야 이제 당의 강의라든가 당의 이제 주요 시책들, 정책들을 갖다가 결정하는데 거기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마 혹시 얘들이 당비가 가장 세다는 아마 그 정의당을 벤치마킹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외부 어떤 그 세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는가 하는 게 군소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냥 군소정당의 기존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군소정당이라는 게 어떤 특정 거대 여당이나 야당에 붙어가 제2중대처럼만 행동하게 된다면은 일시적으로 연명할 수 있을 겁니다. 몇 사람을 부분적으로 국회에 진출시킨다든지. 하지만 그게 아마 정권을 창출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정당이 놓인 그 사회에 어떤 구조적 모순을 파헤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은 견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또 어떤 걸 볼 수 있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대표님께서 출기차게 말씀하신 게 지금 기존의 우파 정당들, 그 다음 우파 세력들이라는 거는 항상 선거 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 뒤에 숨어서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들이 지지하는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어떤 철학적 기초에 입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이 인물이 선거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계산하에 그 사람 뒤에 줄을 선다는 거죠. 그래서 황씨 뒤에 있다가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이 뒤에 있다가 또 안 되고, 그래서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기존에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빠지는 거지 좌파들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좌파들이 이 사람을 처음부터 지지했을 리가 없는 거죠.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사람 뒤에 아무런 가치나 철학이나 정책이나 그런 어떤 사회과학적 고민 없이 사람 뒤에 숨어서 하는 정치적 행각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초라한가, 그리고 어떤 제안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람이 아닌 가치를 위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번에 일본의 경우에도 이 세 정당이 물론 약간의 당서라든가 그다음에 연예계라든가 그다음에 주요 어떤 정책
정책들의 정치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기존의 거대 야당, 거대 여당들이 하지 못한 여러 가지 테마들을 발굴했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그런 점에서는 혁명 20이라고 굉장히 유사한 바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 이 3개 정당과 혁명 20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실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랄까,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데올로기적 좌표랄까, 이런 게 대해서는 이 앞에 있는 3개, 제가 말씀드린 3개 정당보다는 혁명 21이 월등히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서포 15조로 대변되는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정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정당들이 무엇을 구현시키고자 하고 뭘 대변하고 어떤 미래상을 지향하는 걸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구글 번역기로 돌리면 일본말 몰라도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기 때문에 서포 15조처럼 정치한 내용을 담은 정당 정책들은 이 3개 정당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정교한 이론 체계에 따라서 이제 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당장 급한 거부터 이게 수습한 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한 의제들을 내비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 테마가 다른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 정당들이 만들어낸 그 정책적 콘텐츠들이 서로의 정합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이 정당이 이제 의석을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걸 조정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은 대표님이 만든 서포 15조라든가 지금 혁명 21의 강령이라든가 하는 거는 철저하게 사회과학적인 고민에서부터, 그러니까 철학적인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어떤 것인가, 이런 형식 조건으로서는 혁명 21이 이 일본의 군소정당들보다는 월등히 우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정권을 장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 그걸 갖다 이번 일본 선거를 통해서 한번 재확인했다는 거, 그걸 갖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